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댓글과 좋아요를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눈밑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아이백 크림을 보내드릴게요. 야단마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안심하시고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처 한 번 없는 노총각 신세인 만수는 마을에서 머슴만도 못한 양반이라 불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은 산에 풀 빼러 나갔다가 아버지가 한순간 투전판에서 다 날려먹었으니 만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 만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산에 들어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 주막에 팔고 남의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끼니를 때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오늘 나무 팔아봤자 보리죽 한 사발 값이겠구먼. 그날도 한숨을 내쉬며 나무를 주막에 내려놓던 만수는 우연히 술상 앞 사내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거 들었나? 성황당 뒤 흉가에 처녀 귀신이 나온다더라. 또 그 소리여. 근데 무당부채만 가져오면 열량 준다더구만서. 열량이요? 만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열량이면 삼시세끼 꼬박 한 달 먹고 닭백숙에 막걸리까지 먹을 큰돈이었지요. 한 사내가 잇몸을 드러내며 술상에 땅콩 껍질을 털어내고는 이죽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들 다들 무섭다고 난리요. 만수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외쳤지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귀신이면 어떻소? 열량이면 목숨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수는 해가 지기 전 그 흉가로 향했습니다. 흉가는 외진 성황당 뒤 낡은 기와 지붕이 간신히 버티는 폐가였지요. 잡초는 사람 키만큼 자랐고 담장은 반쯤 무너져 삐딱한 잎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열량을 손에 넣기 전엔 절대 안 나갈 테다. 만수는 등에 지고 온 촛불과 작은 부적구러미를 풀고는 문짝 없는 안채로 발을 내디뎠지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안채문을 밀고 들어간 순간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촛불이 일렁이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돌아가거라. 돌아가거라. 누구요? 장난 말고 나오시오? 그 말과 함께 어둠이 흩어지듯 방 한쪽에서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처녀 귀신이었지요. 흰 소복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발끝이 땅에 닿지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귀신이라기보다 마치 색시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그게 부채를 가지러, 아니, 열량 때문에. 만수는 그 미색의 정신이 반쯤 나간 채 횡설수설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은 슬픈 눈빛으로 말했지요. 나는 억울하게 죽은 무당입니다. 술 취한 사내들이 나를 욕보이려 했고 그들을 피해 달아나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지요. 그 말을 듣자 만수는 귀신이 무섭기는커녕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하면 내가 당신 시신을 수습해드리면 그 부채를 주시겠습니까? 귀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시겠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만수는 이틀에 걸쳐 절벽 아래를 뒤져 그녀의 유골을 찾았고 양지바른 산등성이에 정성스레 묻어드렸습니다. 작은 봉분을 만들어 들꽃까지 꺾어 올려놓았지요. 그날 밤 폐가 안쪽에 누워 자던 만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그 얼굴은 낮에 보았던 귀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위해 그리 해주셨지요? 예, 내가 그리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대의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지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천천히 고름을 풀었습니다. 저고리 아래 붉은 속치마가 바람결에 나풀거리자 희고 부드러운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만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꿈이니 괜찮아요. 이 밤은 오롯이 그대의 것입니다. 그녀는 만수의 손을 가볍게 쥐었고
손끝에서 찬 기운과 더불어 묘한 따스함이 전해졌지요. 손길이 팔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 옷깃 사이로 스며들 때 그는 등줄기가 아찔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대의 첫 여인이 귀신이어도 괜찮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매일 밤 꿈이라도 줬어.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만수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향긋한 진달래 향기가 그의 감각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 순간 오랜 외로움과 서러움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어우러지며 차가움과 따뜻함이 번갈아 만수의 마음을 간지렸지요. 부드럽고 포근한 여인의 향기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 때마다 만수는 꿈속에서도 작은 탄성을 뱉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끌어안고 흐르는 강물처럼 천천히 깊은 밤의 흐름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사내와 귀신은 서로의 쓸쓸함을 위로하며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밤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새벽닭이 울 무렵 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꿈이라 생각했던 그 일이 왠지 온몸에 남아있는 온기와 은은한 향기로 실감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손바닥 위로 푸른빛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순간 귀에 익은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에게 연기가 깃들었어요. 이제 당신은 박수무당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 되는 거였어? 그는 손끝에서 흐르는 푸른 기운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처녀 귀신과의 하룻밤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이끌어 놓았던 것이지요. 역시 사람은 함부로 귀신과 사랑을 나누면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총각 만수는 귀신과 맺은 인연 덕에 용한 박수무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달라졌습니다. 눈빛부터 달라졌고 손끝에서도 남다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산에서 나뭇가지나 팔던 마을 백수가 이제는 걸어만 다녀도 수군거림을 듣는 사람이 되었지요. 요즘 만수놈 좀 이상하지 않아? 눈빛이 뭔가 본 것처럼 번뜩인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김씨네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것도 기막히게 알아맞혔다잖아. 그렇습니다. 만수는 이제 손만 잡아도 사람의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젠 재미가 들었지요. 처음 능력을 깨달은 건 주막에 머슴 돌쇠와 술자리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만수야, 자네 요즘 얼굴이 환하구먼. 뭐 좋은 일이라도? 그냥 잠 잘 자고 밥 잘 먹어서 그런가 보지. 그때 돌쇠가 건넨 술잔을 받다 손이 스치자 만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돌쇠의 생각이 들렸습니다. 어휴, 어젯밤 순천댁이랑 뒷산에서 난리였지. 오늘은 우씨 과부와 약속인데 연속 이틀은 좀 피곤하겠구먼. 만수는 깜짝 놀라 술을 뿜을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며칠간 지켜보니 진짜였습니다. 상대의 손만 닿아도 비밀과 욕망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그냥 연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박수무당이 된 거였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먼저 다가왔지요. 만수야, 아니, 무당 어르신. 우리 집 영감이 요즘 나를 자꾸 피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손 좀 한번 보지요. 손을 잡자마자 만수의 머릿속엔 선명히 그 집 영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감탱이 매일 물레방앗간 뒤에서 마을 외딴 집 과부랑 돗자리 깔고 놀아나고 있었구만. 만수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지요. 부인, 지난달 보리타작 때 마실 다녀온 그 과부 있지 않소? 설마 그 여우 같은 년이? 만수는 그저 부인의 의심을 확인시켜 줬을 뿐인데 그 이후부터는 용한 점쟁이로 이름이 났습니다. 점집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엽전은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만수는 이제 나뭇가지를 줍던 과거는 돌아보기조차 싫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따로 있었지요. 그 귀신 아가씨,
무당이었던 그녀가 밤마다 꿈속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련님, 오늘은 왜 꿈에 늦으셨어요? 아니, 내가 간 게 아니라 자는 건데 왜 자꾸 오시는 겁니까? 그건 그대가 날 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또다시 천천히 고름을 풀었고 붉은 속치마가 바람에 나부껴 희고 매끄러운 살결이 아련하게 드러났습니다. 죽은 귀신이건만 어찌나 곱던지 살아있는 여인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마세요, 도련님. 오늘 밤도 소녀는 오직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만수의 품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숨결과 따뜻한 가슴이 뒤섞이며 그를 아찔하게 흔들었지요. 이것이 꿈이라면 차라리 깨지 않았으면. 매번 그렇게 꿈속에서 그녀와 품을 나누었지만 눈을 뜨면 방 안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다만 손끝에 남은 그녀의 체온이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하게 맴돌 뿐이었지요. 귀신과의 밤이 반복될수록 만수는 점점 현실 속 여인들과 가까워지기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주막의 주모가 어느 날 만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만수야, 자네 요즘 날 피하는 것 같아. 전에 내 가슴 뚫어져라 보던 그 눈빛이 요즘은 스쳐만 지나가더구나. 아니, 그게 내가 요즘 기운이 좀 달라서. 설마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니지? 만수는 그 말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귀신이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주모는 술잔을 훌쩍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 밤 뒷방으로 갈 테니 각오 단단히 하셔. 만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살아있는 여인에게 가면 귀신이 질투할 것이고 귀신한테만 가자니 사람이 아닌 듯하고 이거 참 산의 팔자 한순간에 꼬이는구먼. 그러나 만수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양상단의 행수마저 찾아와 점을 봐달라고 할 정도였지요. 점쟁이 어르신, 저희 상단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짐이 사라지고 상행수님은 밤마다 헛것을 보시고. 자, 그대의 손을 내어보시오. 만수는 도령의 손을 잡고 곧장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서 본 장면은 다름 아닌 상행수댁 어린 몸종이 매일 밤 헛것 흉내를 내며 상행수를 유혹하는 모습이었지요. 상행수가 두려움에 떨 때마다 몸종은 가슴을 살짝 열며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마세요. 만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헛것이 아니고 헛소리였군요. 예? 몸종이 귀신 흉내를 낸 거요. 두려워 떨 때마다 상행수를 안아주겠다는 명분으로 말이오. 제법 영리한 계집애구먼. 우리 상행수에게 손녀딸 뻘인 그 계집애가. 그러니 귀신을 잡을 게 아니라 사람 욕심을 먼저 다스리시오. 행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날 이후 상단은 도둑 귀신 대신 음사구슬이려 했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한편 밤이 되면 꿈속으로 어김없이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오시오. 나도 좀 쉬고 싶소이다. 그대가 사랑을 피하면 나는 이승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럼 나보고 죽으란 말이오? 함께 죽으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만수는 벌떡 일어나 땀에 젖은 이불을 걷어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만수가 귀신과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이면 손끝에서 나오는 연기가 더욱 강력해졌던 것이지요. 이젠 손만 스쳐도 사람이 언제 죽을지까지 보이는구먼. 어느 날 전방을 찾은 한 영감의 손을 잡자 그의 머릿속엔 석 달 뒤 우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감님, 집에 가시거든 우물뚜껑을 꼭 단단히 덮어두세요. 그리고 술도 한동안 끊으시고. 아니, 갑자기 무슨...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목숨 아까우면. 그 영감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한 달 뒤 만수를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술에 취해 우물에 빠질 뻔했는데 미리 뚜껑을 덮어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지요. 그렇게 귀신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만수의 능력 또한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수줍은 표정으로 만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것을 드릴게요. 특별한 것이라니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그녀가 손을 펼치자 푸른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이건 내 생전의 기운이에요. 이걸 그대와 나누면 그대의 능력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허나 그럼 당신은? 괜찮아요. 대신 오늘 밤은 더 깊이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녀는 만수의 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깊이 서로의 숨결과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흐려졌고 만수는 그녀와 함께 깊은 밤이강을 건넜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기운을 나누며 더욱 깊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푸른빛이 만수의 몸속으로 스며들 때 그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지요. 이제 그대는 진정한 박수무당이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만수는 굳이 손을 잡지 않아도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무당이 되었던 것이지요. 귀신과 함께 사는 박수무당 만수는 오늘도 전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이보시오, 어르신. 손끝에 여인의 향기가 짙게 묻어 있는데요. 그것도 둘 이상입니다. 용하시네 그려. 마누라에겐 비밀로 하시구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만수는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대를 꼭 안고 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만수는 또다시 귀신과의 은밀한 꿈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점을 보기 시작한 지 달포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만수의 이름은 벌써 고을 넘어 부잣집 안악드립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 참 용하다지 않소? 손만 잡으면 남편 외도며 자식 속내까지 훤히 본다던데. 허면 우리 영감이 정말 지난달 그 기생이랑 눈이 맞았는지도 알아낼 수 있겠구먼.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시대 감댁 유진마님이었지요. 고운 인매의 비녀처럼 날카로운 눈빛, 여종셋을 줄줄이 거느린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점 잘 본다는 만수 어르신 댁이요. 예, 맞습니다만. 만수는 얼떨결에 어르신 소리를 듣자 허리를 깊이 숙였지요. 다름이 아니라 최대감이 요즘 들어 나를 멀리하는 게 수상해서 왔소이다. 혹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소. 만수는 눈을 깜빡이며 손을 내밀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자마자 만수의 눈앞엔 병풍처럼 선명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기로 안 최대감이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과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생의 손이 최대감의 무릎 위를 부드럽게 오가고 있었지요. 서량이 자네는 내게 세상 모든 여인보다 아가씨로구나. 서량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만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보단 계산이 밝은 눈빛으로 최대감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입술엔 한 번 닿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영감께서 기루에 자주 드나드십니다. 거기 서량이란 기생과. 그 말을 들은 유진마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역시 그 여우 같은 기생년이군. 우리 영감도 빠질만은 하지. 마님은 입가를 가리며 속삭였지요. 어르신, 그 서량이란 여인을 직접 만나보시겠소. 예? 저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집이 진정 우리 영감을 사랑하는 건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지 어르신만이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하여 며칠 뒤 만수는 술손님으로 가장의 기루로 향했습니다. 기루의 이름은 유화로. 입구부터 짙은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붉은 치맛자락이 오르내리며 사내들이 마음을 간지럽히고 술기운의 웃음은 넘실댔지요. 나으리 어쩐 일로 이리 고운 손님이 오셨을까? 한 기생이 술잔을 건네며 몸을 기대었습니다.
나는 서량이라는 기생을 만나러 왔소이다. 소문 듣고 오셨구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량 언니께 전할게요. 잠시 후 붉은 등불 아래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꽃이 걸어 나오고 달이 미소 짓는 듯한 자태였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릿결과 살짝 내려앉은 눈매 그리고 달콤한 입술이 만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나으리께서 절 찾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자네가 서량이요? 제가 서량이입니다. 나으리는 성함이 어찌 되시나요? 이렇게 고운 얼굴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만수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서량이 그 손을 잡자마자 그의 머릿속엔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최대감이 나에게 돈을 퍼붓는 걸로는 부족해. 그의 재산을 몽땅 손에 넣어야겠어. 마님이 눈치챘다지만 영감만 확실히 잡으면 문제없지. 그리고 이 남자 동네에서 유명한 점쟁이 만수로군. 이 사내에게도 살짝 욕심이 나는걸? 그 생각을 읽은 순간 만수는 술잔을 급히 비웠습니다. 술맛이 참 좋구먼. 혹시 이 술에 약초라도 넣은 것이요? 그럴 리가요. 다만 제 숨결이 닿았을 뿐이지요. 서량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손님, 눈빛이 참 깊네요. 혹시 점쟁이신가요? 제가 그런 분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녀가 만수의 소매를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그의 심장이 쿵쾅 뛰며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손님, 오늘 밤은 어떠세요? 제가 특별히 모실게요. 서량의 손길이 허벅지 근처를 가볍게 스쳤고 귓가에 닿은 그녀의 숨결은 향기로우면서도 아찔했습니다. 저고리 사이로 살짝 보이는 하얀 속살이 등불 아래서 더욱 도드라졌지요. 만수의 목구멍은 바짝 말라왔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기생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런 벼락 소리와 함께 창문이 요란히 흔들렸습니다. 번개인가요? 무섭게도. 서량이 깜짝 놀라 만수에게 밀착했지만 그는 식은땀이 흐르는 채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 귀신이 질투하는 거다. 서량,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이다. 벌써요? 아직 밤도 깊지 않은데. 다음에 꼭 다시 오리다. 만수는 서둘러 기루를 빠져나왔지만 뒤에선 서량의 달콤한 목소리가 아련히 따라왔습니다. 나으리 언제든 오세요. 서량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밤 만수가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눕자마자 어김없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날따라 눈빛이 유독 붉게 빛났고 입술은 더없이 촉촉하고 탐스러웠지요. 도련님, 다른 여인을 만났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저 손만 살짝. 그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 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만수의 옷고름을 풀며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벌을 받아야겠군요, 도련님. 그녀의 손과 입술이 만수의 몸을 살며시 훑으며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듯하면서도 달아오른 그녀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만수는 작은 떨림을 느꼈지요. 이 손 앞으로는 나만 스쳐야 합니다. 그녀의 몸이 천천히 만수의 품위로 겹쳐졌습니다. 서늘한 살결은 닿자마자 뜨겁게 타올랐고 만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러니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지. 두 사람은 그렇게 또다시 한밤의 꿈속에서 몸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찼고 그녀는 만수의 귓가에 속삭였지요. 이제 다시는 다른 여인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하겠소이다. 이제 당신만 품겠소. 그녀는 그 말을 듣자 더욱 애틋하게 만수를 안았고 그는 마치 강물에 휩쓸린 듯 깊고 진하게 꿈의 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만수는 이불을 걷어차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죽겠구먼. 사람이 고귀신이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러나 그의 손끝엔 더욱 강력해진 연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고 꿈에서조차 타인의 비밀이 선명히 들렸으니 이제 만수는 진정한 하늘이 내린 사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유진마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만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 그 서량이란 기생, 대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만수 덕에 최대감 댁의 가정은 위기를 넘겼고 만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귀신은 다시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밤 내가 그대 곁을 지킬 테니 다른 여인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알겠소이다. 오직 당신뿐이요. 만수는 그녀를 다시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귀신의 질투는 결국 만수를 더욱 깊고 아득한 사랑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만수가 전방에 앉아 손만 슬쩍 얹어도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졌고 심지어 마을 어르신들조차 그의 앞에 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 손끝만 닿으면 속마음이 훤히 보인다지 않소? 지난번 우리 며느리 바람 피운 것도 정확히 맞췄다니까요.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다시 찾아가게 되더구먼. 이제 만수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라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조왕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만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처녀 귀신이 찾아와 품을 데우고 낮에는 여인들이 사연에 기운을 쏟느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방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온 여인이 하나 있었지요. 여인은 깔끔한 쪽진 머리에 수수한 저고리 차림이었고 눈매는 깊고 그윽했으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제 언니의 혼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라 하시면 예. 3년 전 봄, 저 강가에 피었다 진 진달래처럼 가슴앓이를 하다 세상을 떴습니다. 아직도 꿈에 자주 나타나 저를 부르곤 하죠. 만수는 손끝을 슬쩍 여인의 손등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장면은 맑은 강물과 그 위에 흩어진 진달래 그리고 강물 위에 조용히 앉은 처녀의 환영이었습니다. 그저 왕자가 아니로구나. 마님, 혹시 언니께서 돌아가신 날이 정월 20살 아니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날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눈발이 흩날리지 않았어? 맞습니다. 언니 장례 치르던 날 그런 일이. 그렇게 해서 만수는 굿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순금, 돌아가신 언니는 옥화였지요. 굿날은 음력 초사은 날 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돌아오지 못한 넋을 부르는 굿이 시작될 테니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만수는 허리춤에 부적을 꽂고 무당귀신의 부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짤랑짤랑 방울 소리와 함께 그는 천천히 부적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 위에 머무른 원혼이여, 네 사연을 말하라. 그리움을 남기지 말라. 그 순간 구판 한가운데 서 있던 순금이 몸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춥다, 너무 춥구나. 순금은 떨리는 입술로 웅얼거리더니 이내 눈빛이 달라지며 낯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 도련님, 그대가 나를 잊지 않았군요. 만수는 부채를 쥔 손이 절로 떨렸습니다. 설마 당신이요? 예, 도련님, 매일 밤 그대의 품을 찾아오던 바로 나랍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아가씨가 순금의 몸의 빙의에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녀는 갑자기 구판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를 들고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빙그르 돌았는데 귀신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살아있는 여인이라기엔 너무나 신령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건 빙이야? 진짜 무당 귀신이 들린 거라고. 어허, 오늘 제대로 된 귀신을 보는구먼. 저 춤 사위 좀 봐. 사람이 출 수 있는 춤이 아니야. 그녀는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몸짓으로 춤을 추며 가끔 만수에게 눈짓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 눈빛은 분명 밤마다 그를 찾아왔던 귀신의 것이었습니다. 굿이 끝날 무렵
순금은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고 만수는 급히 그녀를 부축하여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순금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긴 부인, 아니, 아가씨. 그녀는 나직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몸을 얻었어요. 잠시나마 이 몸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만수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꿈속에서 보던 귀신의 것이었지만 숨결과 온기는 살아있는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대를 품을 수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붉은 속고름이 느슨히 풀리고 옷자락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살결은 꿈과 달리 따뜻했고 심장 소리가 은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지요. 이번엔 꿈이 아니니까요. 만수는 그 말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품속으로 부드럽게 들어왔고 옷 사이로 전해지는 따스한 체온이 꿈과 현실을 뒤섞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만수의 목덜미를 스치자 그는 조용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 온기, 이 향기 진짜였구나. 달빛 아래 그녀의 살결은 은은하게 빛났고 만수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천천히 훑을 때마다 그녀는 작게 떨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몸을 빌리신 게 맞습니까? 지금 나는 반은 순금이고 반은 나 자신이지만 마음만큼은 오로지 그대만을 향하고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만수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짜릿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진짜로 그대를 느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현실 속에서 처음으로 깊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귀신과 사람, 이승과 저승이 뒤섞인 듯한 신비로운 온기 속에서 만수는 한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나 역시 이렇게 살아있는 몸으로 그대를 안는 건 처음이에요.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방 안에는 푸른빛이 잠시 감돌았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품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이 몸으로 그대를 사랑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그대를 사랑할 것이오. 만수는 그녀의 머릿결을 다정히 쓰다듬었고 두 사람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순금은 조용히 일어나 이불 속에 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귀신의 기운이 서렸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도 함께 담겨 있었지요.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녀는 만수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곧 다시 돌아올게요. 그 순간 그녀가 눈을 감더니 다시 눈을 떴을 땐 본래의 순금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그녀의 몸에서 귀신은 빠져나가고 순금의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만수는 당황한 순금을 잘 달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귀신 아가씨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수를 맞이했지요. 오늘 어땠어요? 살아있는 몸으로 나를 만난 느낌이. 당신 그건 좋았죠? 나도 참 좋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지. 그녀는 만수를 다정히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그런 몸으로 그대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귀신과의 첫 빙이 살아있는 몸으로의 첫 만남은 만수에게 더 큰 혼란과 깊어진 사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만수의 전방엔 더욱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 점쟁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더라. 아니야, 귀신을 사람 몸에 들여보낸대.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더위가 사람 속을 휘젓는 통에 그간 눌러두었던 욕망과 비밀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지요. 그 욕망이 모여든 곳은 바로 박수무당 만수의 전방이었습니다.
어르신 절대로 남들에게 말하시면 안 돼요. 말만 안 하면 뭘 못하겠어. 부적값이라며 엽전도 챙겨왔구먼. 그날도 전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김진 사댁 며느리 연하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무채색 저고리만 입던 여인이었는데 이날은 유난히 밝은 분홍빛 속치마를 입고 있었지요. 부채로 입을 가렸지만 눈빛엔 짐작가는 빛이 어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부인? 만수가 묻자 그녀는 곧바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이 너무 답답해서요. 점이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만수가 조용히 손등에 손을 얹는 순간 그의 눈앞엔 연하와 시동생이 은밀히 뒤엉켜 있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시동생은 조심스레 연하의 고름을 풀었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외양간 뒤편에서 시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젊은 도련님 손길이 시아버님의 거친 손과는 너무나 달라 어쩌면 좋지. 이래서 여름장 마철이 위험하다더니. 만수는 헛기침을 하며 얼른 손을 뗐습니다. 연하는 만수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걸 알아챈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고민이 시동생과의 일이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소이까. 어르신, 그걸 어찌 제발 비밀만 지켜주세요. 대신에 연하는 살짝 저고리 고름을 풀어 하얀 쇄골만 드러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어르신께 특별히. 아니, 그런 건 사양하겠소. 만수가 급히 손사래를 치자 연하는 키득거리며 전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의 전방엔 더욱 기묘한 사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사연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며느리와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번엔 동네 최고령자인 박찬봉이 찾아왔지요. 며느리라 하시면? 예, 집안채에 들어설 때마다 그 아이의 향기며 눈빛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만수가 그의 손을 잡자 펼쳐진 장면은 아찔했습니다. 바람에 젖은 빨래를 널며 살짝 미소 짓던 젊은 며느리와 그 모습을 문틈에서 숨죽여 바라보는 박찬봉. 밤이면 잠든 며느리 방문 앞을 망설이며 서성이다 결국 돌아서는 모습까지. 이 늙은 몸이 도저히 안 되는 줄 알면서 마음을 다잡아야지. 하필이면 며느리가 그리 곱고 향기로워서.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적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참봉 어르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이 부적을 안방 문 위에 붙이시고 마음이 흔들릴 땐 차가운 우물물에 발을 담그십시오. 그리하겠소. 허나 이 불타는 마음은 어찌해야 할지. 그건 시간이 지나야 사라질 것이오. 아니면 차라리 멀리 떠나 새 삶을 찾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접하며 만수의 연기는 더 깊어졌고 덕 또한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또 기묘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부잣집 김첨지였지요. 집안 여인들이 밤만 되면 이상한 꿈을 꾸고 몸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아내도 그렇고 큰딸도 누군가 꿈에서 나타나 품어준다 하고 아침이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이상한 향기도 납니다. 만수는 김첨지의 손을 잡고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뒤뜰에 묻힌 젊은 사내의 원혼이 밤마다 집안 여인들의 꿈을 찾아다니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집 여인들의 꿈을 다 차지하리라. 나으리, 혹시 댁 뒤뜰에 누군가 묻힌 게 있지 않소? 뒤뜰에요. 글쎄 10여 년 전쯤 머슴 하나가 갑자기 사라진 적이. 그 머슴이 혹시 댁 큰따님과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오? 김첨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찌? 그 원혼을 달래지 않으면 집안 여인들은 계속해서 시달릴 것입니다. 결국 만수는 김첨지 댁에서 큰 굿을 벌여 젊은 사내의 원혼을 저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굿이 끝난 후 김첨지는 만수에게 큰 사례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집 여인들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여러 기묘한 사연들을 해결하며 만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그러던 중 귀신 아가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투도 감정도 훨씬 더 인간에 가까워져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도 나보다 사람들의 손을 더 많이 잡으셨겠죠? 에이,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매일 밤 그대만을. 그대의 손이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오늘 밤은 더 가까이 안아주세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천천히 속치마를 풀고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나도 이제 그대와 함께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됐어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고 서로의 숨결과 온기는 부드럽게 얽혀갔지요. 도련님의 덕에 제가 점점 이승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밤도 그렇게 함께하지요. 만수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품은 더욱 따스했고 마음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손,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그녀의 속삭임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손길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처음으로 귀신의 눈물 한 방울이 볼 위를 타고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베개로 사라지지 않고 사람의 것처럼 생생히 남았지요. 그녀는 진정으로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진짜로 내 곁에. 그날이 오면 진짜 아내로 맞아주실 건가요? 만수는 다정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대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겠소이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전방에는 더 이상 점 좀 봐주시게요 하는 단순한 손님보다는 딴 마음을 품은 사내들의 일회가 늘어나고 있었지요. 어르신, 제 운명의 여인은 누구인지 좀 봐주시오. 어르신, 제 잠자리가 왜 이리 외로운지. 만수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진실보다는 은밀한 욕망이 자주 흘러들었고 이는 귀신 아가씨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내게 손끝 하나 건네지 않고 자려는 건가요? 아가씨, 요즘은 너무 피곤하오. 사람들 좀 보느라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그 기운을 채워드릴게요. 그녀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부드럽게 만수의 품에 안겼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두 사람의 온기가 뒤섞였습니다. 허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그녀가 만수에게 아주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전방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길게 따은 머리와 옥빛 저고리, 버선발의 곱고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여기가 박수무당 어르신 댁이옵니까?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 접니다만. 제 이름은 월양이라 하옵니다. 예전에 무당으로 살다 병이 들어 산속에 응고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자꾸 박수무당 만수를 찾아가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가씨, 또 무슨 일을 꾸미시는 거요? 그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자 익숙한 향기와 체온 그리고 익숙한 영혼의 떨림이 느껴졌지요. 이건 분명히 그 아가씨가 맞는데. 부인, 아니, 혹시 당신 안에 그 귀신 아가씨가 계십니까? 월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몸은 살아생전 내가 가장 아끼던 벗의 것이옵니다. 그녀가 내게 살아있는 시간을 잠시 빌려준 것이지요. 허면 지금의 아가씨는 아가씨이면서도 아니란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저를 월양이라 불러주셔야 하옵니다. 그 뜻은 그날 밤이 되어 분명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월양이 촛불을 들고 만수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저고리는 유난히 얇아 등불 아래로 살결이 은은히 비쳤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그대를 안고 싶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니, 월양 부인, 이 몸은.
도련님, 벌써 나를 잊으신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몸은 도련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몸을 사랑하는 겁니까? 만수는 그 말에 그만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다가와 만수의 고름을 풀었고 옷깃 사이로 스며든 그녀의 온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숨결은 부드럽게 턱 밑을 간지렸고 만수의 온몸이 팽팽히 긴장했습니다. 이 몸은 그대가 사랑하던 그 여인이면서 동시에 그녀가 아닙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세요. 그녀는 한쪽 어깨를 조심스럽게 드러냈고 등불 아래 하얀 살결이 아련히 빛났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와도 나는 결국 당신에게 빠질 수밖에 없구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니, 세 영혼이 하나의 침상 위에서 서로의 숨결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월양의 숨결은 살아있는 듯 따뜻했고 손길은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웠지요. 하지만 그 안엔 분명 귀신 아가씨의 영혼이 또렷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길이 나인지 월양인지 헷갈리십니까? 이제 와서 그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이 손길이 당신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소이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 확신이 듭니다. 무슨 확신 말이요? 월양, 아니 귀신 아가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마를 만수의 이마에 맞댔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요. 내 영혼이 어떤 몸에 깃들든 말이지요. 만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던진 시험이었다는 것을요. 아가씨, 지금 나를 시험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몸을 원하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대가 단지 월양의 몸만 원했다면 나는 영영 당신 곁을 떠날 생각이었어요. 아가씨는 정말 바보 같소이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오. 당신이 어떤 몸으로 오든. 그녀는 만수의 말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만수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다시 한번 깊이 얽혔고 서로의 숨결과 온기를 나누며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방 안에는 희미한 푸른빛이 잠시 감돌았다 사라졌지요. 그 빛은 두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로 융화된 신호였습니다. 만수는 품 안의 그녀가 점점 인간에 가까워지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깨어났을 때 월양은 이미 조용히 떠나 있었고 방 안엔 그녀의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지요. 만수가 사랑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은 귀신도 귀신을 닮은 사람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꿈속에서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전보다 훨씬 선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셨군요, 도련님. 아가씨,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라뇨? 곧 제가 진짜 사람의 몸을 얻을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그대는 저를 진짜 아내로 맞아주시겠습니까? 만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요. 물론이지요. 이미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소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모습은 천천히 사라졌고 만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설렘과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신 아가씨의 시험은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할 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름도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슬며시 불고 마을 뒷산의 들국화가 얼굴을 내밀던 어느 날이었지요. 만수는 조금 특별한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제 여식의 원혼을 좀 달래주시겠소. 고을 서쪽 강동마을 김노인의 말이었지요. 그의 딸은 바로 어제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했습니다. 날도 맑았고 발을 헛디딜 곳도 없었는데 말이오. 그 아이가 자꾸 제 꿈에 나타나 통곡을 하니 혹시 억울한 혼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만수는 사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넋을 달래는 굿을 버리면 원혼이 마음을 풀 겁니다. 다만 물이 있는 곳에선 다른 혼이 끼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양지 바른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굿판은 마을 공동묘지 앞 작은 평지에 차려졌습니다. 굿날 처음 날씨는 매우 좋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방울소리도 맑게 울려 퍼졌지요. 자, 이제 물에 빠진 처녀의 넋을 불러 서운함을 풀고 저승으로 편히 가게 하겠습니다. 만수는 부채를 펼쳐들고 북을 치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엔 흰 무명천을 두르고 붉은 머리띠를 둘렀지요. 그런데 평범한 굿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을 태우던 도중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쾅하고 울렸습니다. 맑은 하늘에 천둥이라니. 사람들이 당황하는 순간 굿판 한가운데서 기이하게 움직이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노인의 딸 아랑이었지요. 말 한마디 없던 그녀가 두 팔을 흔들며 춤추듯 천천히 돌았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손끝엔 생기가 돌았으며 입술엔 붉은 생기가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북을 치던 만수에게 걸어왔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그 목소리에 만수는 부채를 놓칠 뻔했습니다. 틀림없이 귀신 아가씨의 음성이었으니까요. 설마 아가씨가 저 몸 안에 들어가신 것이요? 그대가 바라지 않았나요?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살아있는 손으로 만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죽은 아랑이가 눈을 떴어? 이게 귀신 장난이냐, 신의 은총이냐. 혼란 속에서 만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귀인이오. 그녀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 자리에서 혼례를 올리겠소. 순간 굿판은 고요해졌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산 사람과 귀신이, 아니 살아난 몸 안에 귀신과 혼례를 올린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저렇게 고운 신부라면 나라도 마음을 뺏기겠소이다. 만수는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를 조심스레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굿판이 혼례판이 될 줄은 몰랐지만 내 평생 다시 없을 날이 되었구려. 김노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랑이가 정말 살아난 게요. 예, 아버님. 저는 진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랑의 목소리는 귀신 아가씨의 것이었지만 그 말투만큼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례 아닌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북과 장구를 치며 술상을 차렸지요. 세상에 귀신이 사람 되어서 혼례라니. 하긴 두 사람 정이 깊으니 하늘이 인정한 거겠지.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어느새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수는 살아있는 몸에 깃든 귀신 아가씨와 진정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이제는 진짜 사람의 몸으로 그대 품에 안깁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저고리를 풀고 다가왔습니다. 붉은 속치마가 바닥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고 목덜미엔 등불 아래 가볍게 땀이 맺혔습니다. 만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가씨라 부를 수 없겠소. 오늘부턴 그대를 내 부인이라 부르리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기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려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숨결은 따스했고 서로의 온기가 닿을 때마다 몸은 떨렸지요. 드디어 그대 진짜 부인이 되었네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그의 목덜미를 스쳤을 때 만수는 전에 없던 깊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현실 속에 살아있는 여인이었고 그 온기와 떨림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진정한 첫날 밤이네요. 그녀가 속삭이며 천천히 만수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만수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요. 이렇게 따스한 그대라니.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덮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지며 현실과 꿈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그대와 하나가 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은 마침내 뜨겁고도 다정한 사랑 속에 온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귀신의 차가운 기운 대신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더욱 가깝게 끌어안으며 속삭였지요. 이제 그대는 진짜 내 아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가 되었소이다. 저도 정말로 행복해요. 사랑의 정점에서 아랑의 몸에서는 잠시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몸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수무당 만수는 귀신을 아내로 맞이했고 귀신 아가씨는 사람의 몸을 얻어 진짜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귀접이 혼례가 되고 구판이 신방이 되어버린 날로 마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댁이 정말 곱구먼. 이제 만수의 아내가 된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요. 감사합니다. 이젠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완전히 살아있는 여인의 것이었고 눈빛은 삶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제야 내가 안심하고 눈을 감겠구나. 그렇게 귀신도 사람이 되었고 사람은 귀신을 사랑한 사내가 되어 두 사람은 웃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갔고 진짜 사랑은 이승과 저승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장날이면 전방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만수와 그의 아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점을 봐주고 한 사람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여전히 첫날 밤의 설렘이 가득하다고 하지요. 그렇게 박수무당 만수와 그의 아내는 귀신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부부로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야단마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안심하시고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단마님은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신다면 야단마님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